혹시 좀 본인의 그런 드라마, 영화, 책 취향을 어디 가서 말할 때 약간 사람들이 내용이나 영상을 보고 좀, 응? 그런 걸 좋아한다고? 라면서 약간의 헉하는 시선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컨텐츠 취향을 잘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취향이 약간 좀 괴상하고 이상하고 괴랄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제 공간 안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영화들인데 다 적지는 못했어요. 너무 방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기괴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봤는데 다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감독으로 말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이분 작품은 다 봤고요.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님.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좋아한다고 적어놨는데 찾아보니까 두 분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지점들이 있나 보다. 역시 취향이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공포와 코미디가 섞인 거에 환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감독님이 하나 합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더 랍스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 랍스터가 일단 장르는 디스토피아고요. 블랙 코미디입니다. 설정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저희가 요즘 짝 프로그램 많잖아요. 이거의 극단적인 예로 어떤 독신 싱글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요. 근데 45일 안에 호텔에서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에 입소하기 전에 자기가 변하고 싶은 동물을 하나씩 쓰는데 주인공은 그걸 랍스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사고 자체도 특이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설정이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인물들은 되게 거기 그런 세계관 안에 있는데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감독님 작품의 특징인데 건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서 웃음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남자는 짝을 여기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짝을 찾지 않으면 자기는 동물이 되니까. 일부러 그 여자분과 공통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웃겼던 게 코피 흘리는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냉소적이고 냉철한 여자분인데 이 여자하고 짝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먹으로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를 이제 계속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물들의 그 배우들의 연기가 특히 엄청 차갑고 건조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 설정 자체가 별로 극적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킬링 디어. 킬링 디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플롯이 익숙할 수도 있고 좀 어쨌든 고전에서 따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극단적인 설정이에요. 갑자기 어떤 소년이 나와서 마틴이라는 소년인데 이 가족에게 이제 등장을 해서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남자 주인공인 스티븐이 수술 도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아들이 이제 이 소년인 건데 이 소년을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이 품고 있던 그 복수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에게 이 소년이 비극적인 저주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 소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이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소년의 심판만 기다려야 하고 이런 상황이 근데 납득이 가게끔 영화가 잘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일단 연기를 너무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갑자기 이 가족에게 들이닥친 그런 딜레마에 집중을 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심판자의 모습과 비주얼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어린 소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소년의 이미지. 그것도 되게 이 영화를 좀 굉장히 괴이하게 만드는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미드소마. 90년에 한 번 열리는 하지에 열리는 그런 축제? 호르가라는 스웨덴 작은 마을에 방문해서 겪는 일들을 다루는데 여기 주인공도 이제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예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냥 정상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 어딘가 꺼림칙하고 이상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어떤 노인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상처를 내서 손바닥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손자국을 남겨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와서 그걸 봐요. 그 광경을.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노인이 바로 즉사를 하지 못해서 괴로운 신음을, 고통에 찬 신음을 내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친구들은 여기가 뭔가 잘못됐다. 지금 여기 진짜 사이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의식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상한 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기괴한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데니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차분해지는 그런 형태로 변해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오히려 되게 평안을 찾은 듯한 표정이 엄청 기괴해 보이잖아요. 되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게 겉에만 평화로워 보이고 하얀 옷을 입었지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불안 장애를 얻고 있는 데니한테는 여기가 오히려 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하고 기묘한 규칙이 묘화에서 오는 그런 묘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컸어요. 그리고 퍼펙트 블루인데 애니메이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소녀 미마라는 소녀는 원래 아이돌이었는데 배우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미마를 추종하는 스토커가 나오고 또 어쨌든 옛날 애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아이돌, 여자 배우에 대한 그런 성적 대상화가 되게 심한 시대일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 인기에 대한 부담감, 주목받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 불안,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결국 약간 자기 붕괴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나면서 점차 무너져가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면 블랙스완과 비슷한 플롯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조인 거죠. 이제 미마가 점점 무너지면서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영상적으로 좀 힘들어요. 이렇게 지하철을 가다가도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계속 말을 걸고 지금 내가 누군지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해서 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영상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온라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는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화면 속의 자아와 이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또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비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은 걸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넷플릭스 드라마 진짜 가장 최근 거예요. 줄거리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느낀 어떤 불안감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 드라마를 진행하는 내내 그 내내 일어나진 않아요, 많이. 근데 주인공은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한 불안함을 계속 드러내는데 그게 점차 밝혀지면서 재밌어지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첼과 니키 커플이 되게 정말 사랑하고 알콩달콩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니키의 가족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뭔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신부에게. 그래서 갑자기 이 신부는 엄청난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신부 가족에게 어떤 저주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 저주가 만약에 자기 소울메이트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소울메이트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드라마를 차치하고서라도 결혼을 할 때 전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다 소울메이트랑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짝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맞는 선택을 내가 한 걸까? 이 사람이 진짜 내 유일한 짝이 맞는 걸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심리를 이 드라마는 조금 극성을 담아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이 드라마 설정 극단적으로 신부의 집안에 저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소울메이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극 내내 신부는 계속 신부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 믿을 수 있는 건가? 얘가 내 진짜 짝이 맞는 건가? 근데 드라마를 진행하면 이 남편이 아무리 봐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뭔가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 남편의 가족들과 있는데 본인은 또 이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엄마는 뭐 죽었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비밀이 나오는데 그 집안의 비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속감이 없는 친구라 어떻게 보면 결혼으로 이제 새로운 집안의 그런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사람들을 내가 믿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그 불안함을 뭔가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공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이비 레인디어. 이것도 넷플릭스 작품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스토킹 당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미저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저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아서 괜찮을까 하고 봤는데 굉장히 기괴한 관계성과 캐릭터들 좀 이상해요, 캐릭터들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기 혐오를 가진, 인정 욕구를 가진 현대인의 모습이라서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실패한 코미디언으로 나오는데 이 마사라는 여자에게 친절을 한번 보여줬더니 이 여자분이 이 남자 코미디언인 도니를 스토킹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이 여자분이 집착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남자 도니는 질려서 막 신고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스토커가 줬던 그 사랑을 막 찾고 이 여자분이 갑자기 마사가 사라지니까 이 마사를 갑자기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사는 집착하고 잘못된 비틀린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니에게는 너무 필요했던 거죠. 사랑이 목말랐고 결핍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니가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당한 사실에 뭐 집중을 하고 이 스토킹이 얼마나 막 집요하고 이걸 보여준다기보다는 스토킹을 당한 후 도니가 느끼는 좀 모순적인 감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인데 그 위협하는 사람에게조차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는 도니의 그런 인정 욕구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되게 불쾌하고 하지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막 4만 1천여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음성 메일을 보내고 공연도 해방을 시키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사라지니까 되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상한 형태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부재했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처럼 뭔가 그 캐릭터에 되게 뒤틀린 감정을 보는, 음, 뒤틀린 감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 Not Okay. 빌어먹을 세상 따위 제작진이 만든 작품이에요. 전 빌어먹을 세상 따위도 정말 좋아하는데 I'm Not OK를 더 좋아했어요.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 뭔가 좀 파괴적이고 좀 괴랄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시든이라는 소녀가 그 나이 또래가 다 그러듯이 좀 정체성의 혼란,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드니는 아버지가 자살을 해서 거기서 오는 되게 극심한 부재감과 엄청난 뭐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었고 또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쨌든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감정을 초능력과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해요. 이 드라마는 좀 강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염동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도봉순처럼. 그래서 나중엔 되게 기괴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진짜 괴롭히는 친구를 바로 앞에서 터트려 버려요. 마지막 장면. 진짜 좀 끔찍한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뭔가 그냥 정체성 혼란을 겪는 평범한 하이틴 드라마가 아니라 SF도 섞이고 블랙 코미디도 섞이고 또 이 여자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좀 심리 스릴러, 성장서사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니발. 이거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시즌 2까지 있거든요. 내용만 봤을 때는 좀 평범했어요. 그 경찰 다이고라는 주인공이 어떤 마을의 순경으로 부임을 하는데 미스테리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곰에게 습격당한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곰한테 습격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범인을 이제 밝혀가는 그 미스터리를 밝혀가는 내용인데 그 마을에는 고토 가문이라는 이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정체에 대해서 다가가면서 이 주인공도 혼란을 겪고 이게 뭔가 처음에는 되게 자극적으로 식인을 하는 마을? 이렇게 해서 좀 너무 굉장히 그냥 잔인한 드라마 아닌가 했는데 그것보다 뭔가 폐쇄된 공동체에서 오는 공포감과 각각 캐릭터들의 서사가 좀 촘촘하고 내밀해서 굉장히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그 이제 마을 집단의 비밀을 밝히면서 본인의 폭력성을 또 발견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마을 자체도 되게 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주인공이 변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잔혹하다고 느껴졌어요.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기는 한데 그냥 그 마을의 분위기와 이
이 순경 남자가 변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서늘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렌지와 빵칼, 청예 작가님 작품인데 이 주인공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좀 현대인의 모습? 우리가 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영아도 유치원 교사인데 늘 웃음을 이제 달고 참고 배려하고 웃고 그러면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현대인이에요. 근데 뭔가 그게 너무 참고 참다 보니까 우울과 무기력함이 나타나면서 남자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시술을 받으러 가게 되거든요. 심리치료인 줄 알았다가 뇌에 뭐 어떠한 시술을 하면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술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시술의 부작용이 평소 자기가 억눌러 온 그런 감정이나 뭐 분노, 욕망 같은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예를 들어 저희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인간이고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 버튼이 그냥 나사가 하나가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질주를 좀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저희가 자가 검열도 많이 하고 뭐 자기 검열도 많이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시술 하나로 그걸 하나도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이 주인공 여자가 너무 자유로워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되게 불쾌한 통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나도 뭔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통쾌하다. 혼자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들킨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저 혼자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이러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하면서 약간 괜히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까발려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불쾌하면서 공감되는 날 것의 이야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불쾌한데 되게 날 것이에요. 근데 또 공감이 가. 그래서 이게 엄청 흡입력이 있어서 빠르게 읽는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꼭 한번 저와 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마이. 이건 제가 좀 모녀 얘기, 이런 가족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뒤틀린 가족 서사. 학창 시절 민이라는 친구가 실종이 되는데 갑자기 15년 후에 그 미니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그 15년간 숨겨온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누가 죽였을까 이런 거를 집중해서 봤다기보다는 엄마와 딸이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그 미묘한 관계가 굉장히 좀 기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육점이 나오는 그 묘사가 굉장히 좀 살인을 암시하면서 무섭거든요. 그리고 상상력을 좀 자극시켜요. 어쨌든 이게 누가 죽였지? 어떻게 죽인 거지? 왜 둘은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걸 추리하고 상상하다 보니까 특히 이건 또 책이니까 조금 더 머릿속에 기괴한 이미지들이 그려져서 읽는 내내 좀 되게 섬뜩하고 좀 불쾌하고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웹툰. 니나의 마법 서랍. 처음에는 뭐지? 이거 아동 만화인가? 했는데 너무 평이 좋아서 한번 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소원을 이뤄주는 그 서랍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서랍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욕망이 커지고 또 서랍 속에 밝혀지는 비밀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마법의 서랍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장르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고 진짜 인간의 욕망을 되게 아름답게 그림체로는 표현하는데 엄청 썩은 내용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그런 공허함?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그런 게 이미지로 보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서 진짜 약간 찔리는 느낌도 받고, 왜냐면 저도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나한테 소원권이 있으면 나도 뭐든 이루어지는 서랍을 발견하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약간 피폐해져 가는 과정을 보면은 아 약간 저 서랍 나한테 오면은 내가 진짜 기겁하고 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묘사를 진짜 잘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여러 콘텐츠가 있는데 이 기괴한 콘텐츠가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지점들이 좋았던 걸까? 좀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상한 공동체인 거죠. 뭐 미드소마나 송곳니나 간니발이나 공동체가 나와요. 집단이 나오는데 뭐 컬트 집단이든 이제 사이비 같이 좀 이상한 신념, 믿음, 규칙이 있는 공동체가 나오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드라마, 영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고 정상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괴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또 두 번째는 아름다운데 불편한 거.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상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내용과 캐릭터 관계가 굉장히 오묘하고 이상하고 기괴하다. 그런 모순되는 지점이 저는 좋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좋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뒤틀려 있다. 그 반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사실 상징과 은유가 많아요. 전 또 그런 거를 디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을 살짝 비튼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현실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배경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이상한 세계관이 있고 하나씩 뭔가 나사가 빠진 주인공이 이나 그런 세계관들이 등장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저 그런 거 좋아요. 살짝 미쳐있는 사람. 좀 불안하고 집착이 그런 내면과 욕망을 따라가는 작품을 보면은 되게 좀 섬뜩함을 느끼거든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어느 지점에서는 이해가 된다. 내면을 따라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던 주인공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해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나? 그런 지점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5번은 인간의 그 극단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 기괴함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어떠한 감정 하나를 깊게 파서 파고 들어가고 그걸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이런 방식으로 영상 에세이를 해봤는데 그냥 제가 뭔가 요즘 취향을 찾고 있는 제가 취향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걸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발굴한다는 의미로 하나씩 한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콘텐츠는 근데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좀 취향이 확실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좀 괴랄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거를 좀 즐겨보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남긴 것들을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